안녕하십니까.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오늘도 지역의 이슈를 풀어봅니다. 인천 유나이티드가 12년 만에 개막전 승리를 거뒀습니다. 개막전 무승이라는 오랜 징크스를 깨고 수원 삼성을 상대로 기분 좋게 출발을 선보였는데요. 올 시즌 성적표도 기대가 됩니다. 시즌을 앞두고 인천은 이명주, 이용재 선수 등을 영입하며 전력을 강화했습니다. 과연 올해 인천의 전력은 어떨지 점검해봅니다. 김면의 스포츠니어스 기자와 손철민 해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무려 12년 만에 개막전 승리예요. 특히 수원 삼성과는 지난 2012년 개막전에서 만났는데 그때는 졌어요. 근데 오늘 이번에 수원을 잡으면서 올 시즌 좋은 출발을 알렸습니다. 수원이 근데 만만한 팀이 아닌데 좀 이번 경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복수를 했다라는 부분에서 그 채증이 좀 확 내려갔어요. 그 10년 전에, 그러니까 개막에서 승리가 없었던 건 12년 걸렸고, 예. 10년 전에 문학에서 숭이로 이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종합운동장에서 축구 전용 경기장으로 이사를 했는데 예. 수원 팬들이 또 집들이 선물을 아주 잘 줬어요. 이 휴지폭탄을 이렇게 말아가지고 정말 많이 던지는 바람에 경기가 중단될 정도로 예, 예. 이 퍼포먼스가 좀 화려했는데 예. 그때 저희가 2대0으로 아주 참패를 했어요. 예. 이게 개막전에 개장 경기면 좀 네, 의미가 네. 굉장히 있었는데 네. 졌단 말이죠. 네. 근데 그걸 10년이 걸려서 그 안갚음을 좀 되돌려줬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칭찬을 하고 싶으나 뒤에 네.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예. 경기력이 완벽하진 않았다. 그래서 100점 만점에 한 90점 일단 이겼으니까 90점 드리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원 삼성 이 김건희 선수 퇴장으로 수적 우위에서 싸웠는데 이게 가까스로 좀 이겼거든요. 예. 일단 그날 김건희 선수가 강민수 선수에 대한 가격을 이제 VAR을 통해서 퇴장이 진행이 됐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 그거예요. 예. 그래서 강민수 선수도 그래서 김건희 선수도 트라우마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 김건희 선수가 그랬다고 해서 그 좋은 위치에서 위축돼서 그런 좋은 화려한 기술을 안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네네. 강민수 선수도 그게 두렵다고 머리를 넣는 수비를 안 했으면 둘 다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예. 두 선수가 다 그 트라우마 없이 가장 멋있는 모습을 논란 없이 예.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고 김건희가 없다 한들 수원이 아주 잇몸이 강한 팀이거든요. 예. 늘 역대로 그랬습니다. 저희가 징크스 얘기를 앞에 드렸는데 인천이 한 명 빠진다고 잘한 적이 단연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내심 불안했는데 역시나 무고사 선수의 골이 터지기 전까지 너무 불안했습니다. 특히 이 수원이 위축되지 않는 그 라인을 올리는 플레이라면서 역시나 인천이 또 징크스가 가는구나 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간신히 이겼기 때문에 네. 조금 마음을 좀 쓸어내리는 그런 경기였어요. 알겠습니다. 삼성으로서는 이 김건희 선수 퇴장도 퇴장이지만 이 사리치 선수의 부상 교체가 뼈아팠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인천으로서는 기회가 됐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점 승리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 경기에서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결과를 가져가야 되는 경기였기 때문에 인천으로서는 충분히 만족할 만한 그런 결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원 삼성이 지난 시즌에 이제 파이널 A에 진출을 했고 이제 6위라는 성적을 거둔 팀이거든요. 예. 만만히 볼 팀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에는 불투이스 선수, 그다음에 사리치 선수, 그로닝 선수를 영입하면서 이 외국인 편대를 이제 새롭게 구축을 했고 특히나 사리치 선수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수원 삼성에서 좋은 모습을 한번 보여준 적이 있기 때문에 예. 별명이 축신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축구를 잘한다 좀 이런 평가들이 많았는데 이 사리치 선수가 부상을 당함으로써 수원 삼성은 조금 더 힘든 경기를 펼쳤고 그에 반해 이제 인천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전반전부터는 조금 이 주도권을 좀 빼앗긴 모습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김건희 선수의 퇴장과 사리치 선수의 이제 부상으로 인해서 좀 더 유리한 국면을 맞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 경기는 내용이 좀 좋지 않았던 부분은 어떻게 당연하다고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 외에 좀 결과를 냈다라는 부분은 이제 좀 큰 의미가 있다라는 좀 경기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 첫 개막전인 만큼 인천의 또 전력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경기였는데요. 이 새로운 선수도 많이 보였어요. 어디에 중점을 좀 뒀다고 보십니까? 일단 인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원에 일단 이명주 선수라던가 여름 선수를 예. 정말 잘 보강을 했습니다.
이 선수들이 이제 즉시 전력감 선수들이어가지고 이날 경기에서도 선발로 나섰고 굉장히 좋은 플레이를 펼쳤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김도혁 선수를 좀 윙포워드로 올릴 수 있는 좀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영입이었고 특히나 저는 또 이제 이용재 선수의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데 네. 사실은 이제 인천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에 활약했던 김현 선수가 이적을 하게 되면서 이 무고사의 공격 파트너가 누가 될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이용재 선수가 처음 영입이 됐을 때는 사실은 좀 이렇게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아직은 K리그에서 한 번도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선수고 주로 이제 일본의 하부리그에서 뛰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과연 김현 선수의 몫을 해줄 수 있을까라는 좀 우려도 많았었는데 이날 경기에서 이제 무고사 선수의 득점을 돕는 장면을 보면은 굉장히 또 집념도 보여줬고 그리고 몸싸움도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뭐 이용재 선수라던가 뭐 그다음에 이명주 선수, 여름 선수 이런 선수들이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쳤던 경기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눈에 띄는 것이 이 포지션의 이동. 이명주 선수가 미드필더로 오면서 또 김도혁 선수는 왼쪽 윙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좀 효과를 봤다고 보십니까? 네, 많이 봤고요. 그러니까 아까 사리치한테 축신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도혁은 축천입니다. 그 연세대 시절에 네네. 축구 천재라는 별명을 썼어요. 워낙 재능이 뛰어났던 선수이기 때문에 어디 놔도 잘할 선수였는데 그날 이명주가 김도혁 자리였어요. 그게 작년까지 김도혁 자리에 있다 보니까 김도혁은 원래 그러면 내 자리가 없어졌네? 그러면 뭐 1.5군이나 2군에서 아니라 조성환 감독은 김도혁을 위로 세웠어요. 축구 천재를 다시 소환시킨 거죠. 이명주가 김도혁에게 패스를 뿌려주니까 김도혁은 거기서 날뛸 수 있었던 거거든요. 이 부분이 아마 올해 인천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명주와 여름이라는 걸출한 미드필더가 존재함으로써 그 앞에 김도혁을 위시한 아길라르부터 선수들이 이제 예전에 인천은 수비부터 해야지 그럼 다시 공격 올라가야지 힘들어요. 어떤 선수가 박스 투 박스를 90분 내내 합니까? 근데 야 명주랑 여름 있잖아. 너네 저쪽에서 좀 머물러도 돼. 이렇게 되면 이 선수들은 오롯이 힘을 다 공격에 좀 할애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인천은 공격의 활로를 찾을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또 공격에 있다고 이 선수들이 머물러 있겠습니까? 수비 가담해주거든요. 이명주 여름의 영입 효과로 이제는 인천은 두터운 수비, 두터운 공격을 다 창출할 수 있다. 조성환 감독이 원하는 가장 인천에 맞는 그 백어택이라고 하죠. 요게 가장 맞는 게 이명주를 비롯해서 여름을 비롯해서 이 새로 영입된 선수들이 가져다준 효과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알겠습니다. 이 외에도 또 이용재 선수도 결정적인 어시스트를 했고요. 또 여름, 홍시우 선수도 활약을 보였는데 이 앞으로 좀 어떻게 좀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후반 들어서 이제 홍시우 선수가 이제 투입이 되면서 이제 김도혁 선수가 다시 이제 원래 자리로 내려오는 모습이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좀 헷갈릴 수 있어요. 홍시후 선수와 그다음에 송시우 선수가 이제 좌우에서 이제 플레이를 펼치는 모습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홍시우 선수가 성남에서 영입이 되면서 이제 구본철 선수를 내줬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누가 더 이득이냐 좀 이렇게 좀 따지기도 했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는 이제 두 선수 다 윈윈인 것 같아요. 홍시우 선수도 이날 후반전에 굉장히 뭐 좋은 활약을 펼쳤고 전방에서부터 이제 다양한 선수들이 이제 조합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과거에는 인천 유나이티드가 무고사 선수한테 너무 좀 의존도가 강했던 팀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측면에서 홍시우 선수의 영입이라던가 뭐 이제 이용재 선수 영입이 분명히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공격 측면에서는 늘 좀 인천이 아쉬웠고 또 지난 시즌 득점 면에서도 최하위는 면했지만 그래도 하위권이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이 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결정력 면에서 아쉬웠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건 첫 골을 무고사가 터뜨렸다는 점, 또 작년 여러 사정으로 이제 골이 부진했던 무고사였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반갑지만 또 이렇게 한편으로는 무고사 의존도를 얼마나 앞으로 좀 줄여 나가느냐도 관건입니다.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말씀해 주신 대로 무고사가 빨리 그러니까 첫 경기 시즌 1호를 넣었어요. 그만큼 공격수들에게 부담을 덜어내주는 게 없거든요. 빨리 골이 터져야 그래야 이제 부담 털어내고 나머지 2호, 3호 이제 쭉쭉 이어갈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고사가 굉장히 좀 짐을 좀 빨리 털어냈다, 잘 털어냈다, 연착륙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그날도 그랬어요. 무고사가 아니었다면 이거 그러면 좀 상상하기가 좀 싫을 정도로 인천이 역시 빈공이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물론 그날 이 수비 라인이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퍼펙트 전술로 전환을 못하고 그래서 역습 과정을 조금 수월하게 못했다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이 무고사를
의존하는 인천의 이 빈공, 소총부대 이 이미지는 빨리 탈피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 도움인 이용재예요. 예. 이용재가 도움은 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골이 또 중요하거든요. 이용재가 또 골이 터지는 시점이 뒤로 가면 갈수록 그렇죠. 그 부담은 오히려 이용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용재도 이제는 빨리 무고사와 연계를 해서 야 나도 도와줬잖아. 고사야 나도 하나 줘. 이용재가 빨리 하나 넣어주는 게 네. 그게 일단은 인천의 빈공을 파해할 수 있는 첫 번째 몹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무고사 의존도 얼마나 어떻게 줄여나갈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의존도를 줄여 나가는 게 중요하지만 네. 강팀이 되고 이제 높은 순위에 올라가려면 이 에이스 스트라이커가 그래도 한 15골에서 20골 정도는 넣어줘야 되거든요. 일단은 무고사의 의존도는 그대로 가지고 가되 가지고 가. 예, 그리고 이제 뭐 다양한 선수들이 뭐 서너 골씩만 기록을 해준다면 충분히 더 높은 순위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이용재 선수가 조금 더 빠르게 이제 K리그 데뷔골을 좀 터트려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무고사 선수가 옛날 경기에서도 전반전에 이제 골대를 맞고 나오는 장면들이 있어서 그런 장면들이 계속 이어지면 결국은 무고사 선수도 이제 자신감을 잃고 좀 뭔가 경기가 꼬이는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 그럼에도 후반전에 이제 득점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모습을 놓고 봤을 때 이용재 선수도 이제 빠르게 좀 데뷔골을 뽑아내야 예, 조금 예. 더 무고사 선수의 의존도를 줄이고 좀 더 팀도 좀 상승 효과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네게바가 떠난 이후에 아직 외국인 선수 영입이 안 됐어요. 그래서 네. 마땅한 또 선수가 없었다는 게 인천의 설명인데 이번 여름 시장을 좀 노려보겠다고 했습니다. 좀 어떤 포지션 또 역할을 담당할 선수들이 좀 보강이 돼야 될까요? 지금 인천 같은 경우에는 뭐 수비진에 조금 부상 선수들이 있는 상황이고, 근데 뭐 미드필더와 그 위쪽에는 지금 보강을 많이 했거든요. 예. 사실은 딱히 그렇게 뭐 한 포지션을 놓고 그 포지션에 좀 보강을 해야 된다라는 선수가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후반전에 뭐 투입될 만한 공격수들 좀 스피드가 있는 외국인 선수가 좀 더 포함이 된다면 예. 조금 더 좋은 활약을 펼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사실 네게바 선수가 그런 모습을 잘해줬거든요. 후반전에 투입이 돼서 정말 뭐 발기술이 좋은 그런 활약을 펼쳤었는데 그런 유형의 선수가 좀 보강이 된다면 인천이 좀 더 후반전에 좀 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좀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 조성환 감독 이후 자리를 잡아가는 인천인데요. 그래서 올해 성적이 더욱 기대가 됩니다. 김도혁 선수는 올해 목표를 리그 3위라고 목표를 잡았습니다. 조성환 감독도 선수들에게 비슷한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 가능한 목표일까요? 그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를 물어보시면 안 돼요. 제가 이거 여기서 할 때마다 제가 네. 말하면 다 안 됐거든요. 이것도 징크스인데 일단 그러면 네. 리그 3위를 목표를 김도혁 선수가 말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아까 우리 네게바의 또 공백을 말씀해 주셨어요. 예. 김도혁이 넣어야 돼요. 이용재보다 김도혁이 넣어야 돼요. 무고사가 15골 넣고 김도혁이 7골 넣어줘야 돼요. 네. 그러면 좀 가능할 것 같고 이 3위라고 말했지만 아마 이 3위 안에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도전하는 그 성적이 좀 포함된 것 같아요. 예. 그러면 3위라는 수치가 솔직히 굉장히 높은 수치고 이전까지 인천이 냈던 성적으로 놓고 보면 조금 말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면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FA컵 우승이거든요. 요거는 인천같이 좀 수비 성향이 강한 팀이 좀 강점을 보일 수가 네, 있어요. 네. 물론 준우승이라는 성적까지밖에 못했었던 그 네, 네. 경력이 있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결승도 진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3위를 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FA컵에 좀 올인을 해서 네. FA컵 우승으로 올해는 꼭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도전해 볼 수 있는 인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3위 목표 어떻게 보세요? 일단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왜냐면 지금 대부분의 팀들을 제가 이제 전지훈련지를 여러 팀들을 다 돌아봤는데 네. 다 가셨잖아요. 모든 팀들의 목표가 다 3위예요. 왜냐면 왜요? 전북과 울산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네. 그 다음 순위를 우리가 한번 노려보겠다라고 이제 3위라고 이야기하는 팀들이 많은데 사실은 뭐 쉽지는 않은 도전이지만 이게 또 못할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시즌에 대구가 3위를 했을 때 아무도 대구의 3위를 예상하지는 못했거든요. 네네. 근데 뭐 3위를 일단 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일단은 외국인 선수들이 그만큼 맹활약을 해줘야 되고 국내 선수들도 그걸 좀 잘 보완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잘 보여진다면 일단은 3위보다는 파이널 A에 진출을 하고 그 이후에 조금 더 네. 어느 정도 운도 따른다면 그 이후에는 좀 3위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우리가 첫 경기를 이겼다고
너무 지금 목표를 좀 높게 잡고 있는 건 아닌가 김치국은 싶은데 너무 맛있겠다. 일단은 파이널 A 한번 가는 걸로 예, 목표를 잡고 한번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장 다음 경기가 이제 서울과의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 성적이 좀 저조했는데 그 지난 동계훈련 또 거치면서 또 다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이제 얼마나 여기서 잘 준비했느냐가 또 이번 승부를 가를 텐데 서울전 어떻게 보십니까? 서울이 굉장히 훈련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미팅을 많이 하는 팀이에요. 그래가지고 선수들한테 이 전술적인 약속을 미리 다 준비를 해서 경기를 하는 팀이고 네. 이번에 개막전 경기도 굉장히 잘했고 그다음에 그 전에 전주련에서 연습 경기도 굉장히 좋은 성적을 많이 냈었거든요. 경기력도 예. 좋았고요. 그래서 서울이 굉장히 끈끈한 팀이 됐는데 그래도 다행인 건 인천 입장에서는 시즌 초반에 전북과 울산을 만나지 않는다는 거. 이 부분은 굉장히 좀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서울도 서울 나름대로의 지금 전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인천도 개막전에서의 이 승리의 기운을 이어간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승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서울전 좀 미리 좀 짚어봤는데 인천으로서는 이 서울전에서 가장 큰 리스크라고 해야 하나요? 이제 꼽자면 경기에서 부상당한 이 강민수 선수의 공백, 또 작년에 부상을 당한 이 오반석 선수를 비롯해서 최근 델브리지 등 주전 센터백들이 아직 좀 못 나오는 상황이에요. 이번에 좀 나올 수 있을지, 또 인천이 이 리스크를 좀 극복할 수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지난 경기에서 강민수 선수가 그 대체 자원으로 잘 해주나 예. 싶었는데 전반 10분여가 채 지나지 않아서 부상으로 나갔거든요. 그 이후로 굉장히 흔들릴 것이라고 했는데 결과지에서 클린시트였거든요. 네네. 0점이에요. 이강현을 위시해서 솔직히 수비수라고 할 수 없는 약간 풀백 같은 그렇죠. 자원들이 네. 이 잇몸들이 굉장히 잘해줬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거는 앞서 또 말씀드렸지만 그 앞에 있던 이명주, 여름 그리고 교체되었던 이동수까지 어떻게 보면 인천에서 못 보던 미드필더 유형들이에요. 그 전에 인천의 미드필더들은 뭔가 우당탕탕 쿵탕 패스를 받으면 내 바운더리에 공도 잘 못 닿고 공도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이랬는데 이명주와 여름과 이동수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부드럽게 공을 처리하고 여유롭게 처리하는 모습이 인천이 안 어울리는데? 너무 잘하는데? 라고 할 정도로 좀 잘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도 강민수가 좀 부상은 경미하다고 하는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도 일단은 좀 웅크리는 형태. 그게 마지막 포백 라인이 좋아서가 아니라 예. 그 앞에 2선 라인 좀 가담해주는 라인을 좀 형성을 해야 좀 서울을 좀 미리 좀 틀어막지 않을까. 그리고 서울의 키플레이어인 기성용을 좀 미리, 그러니까 기성용이 그 줄기 패스가 굉장히 좋은데 그걸 미리 좀 끊어주면 인천에도 좀 희망이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또 무고사에 한 골을 노려보는, 네. 어쨌든 1대0으로 해보는 이런 거를 좀 노려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지인들한테 들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 비가 오는 날 서울하고 경기를 좀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럴 땐 성적이 좋다고 하는데 정말요? 이번 주말에 좀 비 예보가 있어서 우리가 징크스로 시작했으니까 비징크스로 끝내자는 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미리 또 서울전까지 좀 짚어봤습니다. 올해 1라운드 그야말로 혼돈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지난해 상위권 팀들 가운데 전북 현대만 유일하게 승리를 챙겼는데요. 그만큼 올해 격전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 가장 기대되는 팀 먼저 마지막으로 이제 좀 꼽아볼까 하는데 이 다크호스로 꼽는 팀이 있다면 어디를 꼽고 싶으세요? 일단 올 시즌은 예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시즌이 너무 일찍 시작을 해가지고 예. 아직 선수단의 이런 전력이 다 100% 지금 가동이 되지 않고 있는 팀들이 많습니다. 네. 저도 이제 개막전 이제 그 라운드를 좀 지켜보니까 경기력이 조금 아직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다크호스를 쉽게 뽑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저는 인천. 네, 인천이 그래도 이명주 선수가 인천에 영입됐을 때 많은 분들이 놀랐어요. 인천이 이렇게 그래도 빅네임을 영입할 수 있구나라는 부분을 많이 놀랐는데 네. 그 모습을 이제 이명주 선수가 개막전에서부터 좋은 활약을 펼쳤거든요. 그런 모습을 놓고 봤을 때 인천이 그래도 올 시즌에는 꽤 좋은 활약을 펼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인천 꼽아주셨는데 아니 올해 어떠세요? 인천에서 방송하면서 인천을 뽑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너무 안 되고 저도 이게 네. 질문지를 보고 못 뽑겠는 거예요. 김현애 기자님 말씀이 맞아요. 이거 정말 모르겠어요. 혼돈의 네. 카오스입니다. 네. 근데 그러면 이 다크호스가 어두운 말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김천이 어두워요. 뭐냐면 김천 같은 팀은 군인 특성상 뭔가 약간 다운될 땐 다운되고 예. 우리가 좀 밟아줄 땐 밟아줘야 되는데
이번 김천 상무는 역대급 레알 마드리드, 레알 김천 상무입니다. 야, 굉장히 어두운 팀이 될 것 같아요. 예. 김천을 꼭 뽑고 싶습니다. 다크호스로 김천을 뽑아주셨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헬로 이슈 토크 출발이 좋은 인천 유나이티드 살펴봤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